강의하 윤종식이라고 합니다. 뭐 저번 달에 이제 뵈신 분도 있고 뭐 처음 뵈신 분도 있는데 그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보시는 분하고 이 산업 기사 보시는 분이 약간 달라요. 그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은 이제 그냥 회로 이론만 교재 지급받은 거 요거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서 회로에서 20개를 냅니다. 20개를. 근데 기사 보시는 분은 이제 요 회로에다가 한 과목을 더 플러스 하셔야 돼. 이 제어라는 과목을 플러스 하셔야 돼서 저번 달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어를 다 들으셨던 거고요. 요번 달에 하는 건 이제 회로고 한 번 더 이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할 때 그때 이제 제어라는 과목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10개, 뭐 제어에서 10개. 그래서 20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는 분은 요 제어를 꼭 하셔야 돼. 저번 달에 뭐 시험 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 3월 5일 날. 그 마지막 날 했던 제어가 4개나 나왔었어요. 그냥 그날만 잘 보셨어도 이제 꽈락 날 일은 없었는데, 그 제어에서 10개, 회로에서 10개인데, 문제는 좀 제어가 조금 쉽게 나옵니다. 회로보다는. 그래서 그 제어 쪽으로 아마 기사는 치우쳐서 공부하시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회로보다는. 그래서 회로는 이제 내용도 광범위한데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제어 쪽을 좀 편중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수업 들으실 때 그 교재는 어차피 제가 판사하는 거 그대로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설명 위주로 좀 들으시는 게 나아서 책에 없는 거는 제가 책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따로 적으시면 되고 괜히 책에 있는 거 또 적으면서 막 설명을 놓쳐버리시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설명 중심으로 좀 들으시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따로 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사무실 자꾸 들어오시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진행은 될 거고요. 맨 앞에 이제 1장부터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제 1장부터. 요 1장은 이제 직류회로도 올 3월 5일 날 이제 1회 때 시험 볼 때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항의 직렬 병렬에 대한 합성장구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요 1장은 이제 용어에 대한 거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서 뭐 저보다 이제 자기학 들으신 분이 이제 용어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하시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일 이제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좀 책에는 없는 거니까 별도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전기가 있어서 직류라는 게 있고 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뭐 직류가 뭐냐 교류가 뭐냐 이거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주어져 있는 숫자가 직류 값을 준 건지 교류 값인지 이거 구분을 해서 문제를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 구분을 좀 하실 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간단히 한번 적어보죠. 뭐. 첫 번째 직류. 이 직류라는 거는 뭐 우리가 영문 단어 약자로 쓰면 DC다 그럽니다. 직류인 이 DC 값은 어떤 값을 직류라고 총칭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직류라고 한대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 크기나 방향이 변화하지 않는 값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크기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면 직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교류. 교류는 이제 약어로 쓸 때 AC로 표현합니다. 이 교류 같은 경우에는 직류하고 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말로 쓰면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크기나 방향이 변화하는 값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면 직류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값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교류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근데 이건 이제 한글로 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직류 값을 이제 문자로 표기를 해줄 때 직류는 다 대문자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교류 값을 우리가 이제 문자로 나타내 줄 때는 반대로 소문자로 표기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소문자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파형으로 또 그림으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직류. 이 직류 파형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이 가로축을 t, 시간축으로 잡습니다.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가 기준에서 세크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 세로축을 직류 전하 그러면 대문자 v로 표시해요.
직류에 대한 전류 그러면 대문자 I로 쓰고요. 직류에 대한 전력 그럼 대문자 이렇게 P자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알파벳이 나오면 뭐 직류값이라고 보시면 돼. 직류는 T, 시간축에 대해서 크기나 방향이 변하지 않아서 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크기가 똑같고 방향도 한 방향으로 돼 있으면 직류 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류. 교류를 이제 파형으로 그려보면 이런 파형이 주어집니다. 이 가로축은 T, 시간축으로 보고요. 이 세로축은 이제 교류 전압이다 그러면 소문자 V로 씁니다. 교리에 대한 전류 그러면 소문자 I로 쓰고요. 교리에 대한 전력 그럼 소문자 이렇게 P로 써주시면 돼서 알파벳이 소문자로 돼 있으면 이제 교류값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교류는 T, 시간축에 대해서 크기나 방향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연파, 사인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이런 파형이 주어지면 노란 색깔이 시간축에 대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하는 값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뭐다? 교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로 쓰면 시간에 변하지 않는다. 대문자로 문자로 쓸 때는 대문자, 파형으로 돼 있으면 직선으로 돼 있으면 다 직류 파형이라고 보시면 돼. 교류 그러면 변하는 값으로 돼 있고 문자로 변할 때는 소문자, 파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사인파, 정연파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로 내는 건 아닌데 문제에서 직류인지 교류인지 구분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서 계산법이 다르다 보니까 구분을 좀 해주셔라 하고 이제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교재에 이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전하와 전하량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하라는 용어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우리가 뭐 기능사에서는 전하가 뭐냐 설명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사에서는 그렇게 내지는 않고요. 전하가 뭐냐라고 하면 말로 써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에 대전된 이 전기를 줄여서 전하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때 이 대전됐다 요 말이 뭐냐면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대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 성질을 가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되는 현상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실험을 해서 구경을 해봤습니다. 언제 했냐면 저기 이제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다 합니다. 뭐 가지고 하냐면 책받침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되는 책받침을 처음에 종이에다 이렇게 대보면 처음엔 잘 안 붙어요 종이가. 근데 그 책받침을 겨드랑이에다 넣고 막 문질러 줍니다. 마찰을 가한 후에 종이에다 딱 대보면 종이가 확 끌려옵니다. 그러면 그 마찰에서 그 물체의 어떤 정기적인 성질을 띠다 보니까 그 흡인력에 의해서 당기는 힘을 갖게끔 돼 있어서 어떤 물체 마찰이나 에너지에서 대전된 전기를 다 통틀어서 전하란 말로서 표현을 해준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전하량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이제 전하량이라는 말로 쓸 때도 있고요. 뭐 다른 말로 쓸 때는 전기량이라고 쓸 때도 있어. 뭐 전하량, 전기량 뭐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식에다 쓸 때 이게 한글로 세 글자를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화 시킬 때 Q라는 글자로 표현을 하고요. 기본 단위를 두 가지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쿨럼이다 해서 C라고 쓸 때가 있고요. 암페어, 세크라고 쓸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단위는 나올 적마다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C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전하량의 단위인데 쿨럼이라고 쓰시면 돼. 불러주면 되고요. 요 A는 좀 이따 할 건데 전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페어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 요 SEC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시간의 단위인데 세크라고 읽으시면 돼. 세크는 뭘 얘기하냐면 초로 얘기합니다. 1초, 2초, 3초 할 때 초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단위가 줄 때 이렇게 쿨럼으로 하나로 줄 수도 있고요. 암페어 세크라고 나올 때도 있고 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하량이잖아요. 량. 량은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로 쓰면 이런 거지.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양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양을 줄여가지고 전하량이다 그런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하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정기적인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체가. 전하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정기적인 성질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를 양적으로 표현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기서 부수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참. 첫 번째, 전하도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두 가지의 전하가 있어서 전하의 종류라고 나오는 게 있네.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의 전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플러스 전하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플러스 전하를 다른 말로 쓰면 양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전하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전하라고도 얘기해.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전하, 양전하를 다른 말로 쓰면 양자라는 말로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양성자라는 말하고 양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이제 중성자까지 이제 포함된 건데 중성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어서 빼버리고 크게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 있다 보시면 돼. 그 다음 마이너스나 부전하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 양전하, 양자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이너스나 부전하, 전자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기에서는 이 플러스 전하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뭐가 움직이냐면 전자,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면서 어떤 전기적인 현상을 만들게끔 돼 있어서 이 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하나당 전하량 값이 있습니다. 전자 한 개를 떼어내 갖고 크기를 재보니까 소문자 2로 표현하는데 얼마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숫자는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지면 갖다 써먹으면 되는데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주어지질 않으면 자기가 이거 외워서 써먹어야 돼서 1회 때도 자기학 문제에다 이걸 써먹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 요번에는 이제 요거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갖다 써먹었으면 되는데 안 주어질 때는 자기가 외워서 갖다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 그다음에 이거를 크기만 구할 때는 이 값이고요. 부호를 극성을 표시해 줘야 될 때가 있으면 전자는 전하인데 무슨 전하? 부전하. 마이너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성분을 여기다 표시할 때 마이너스 앞에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이제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외워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자 하나당 지양 값이 있습니다. 지양 우리가 이제 문자로 표현할 때 소문자 M자로 써주고요. 전자 한 개를 떼어내서 지양을 측정하면 어느 정도 크기 가지고 있냐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정도의 지양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숫자도 문제상에서 주어지면 좋은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암기를 해서 자기가 써먹으셔야 된다라는 거. 지장의 단위 이거 이것 때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킬로그램이라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책에는 이거 없는 겁니다. 자기학 책에는 들어가 있어서 책에 요 회로에서는 안 나오지만 전자 하나당 비 전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전자 하나당 비전하량을 구해라라는 얘기는 뭘 구해라는 얘기냐면 전자 하나당 전하량을 전자 하나당 지양으로 나눗셈 해준 값입니다. 그럼 단위를 체크하면 전자 하나당 전하량이니까 쿨럼, 나눗셈이니까 퍼, 지양이니까 킬로그램이야. 곧 무슨 말이냐면 전자 하나당 1kg의 지양에 대해서 전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 찾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나눗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왜? 이 숫자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둘이 나눗셈 하면 1kg당 가지고 있는 전하량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혹시 모르니까 또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로에서도 이제 기사에서 78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를 다시 끄집어서 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눈에 좀 익혀 주셔야 되고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전기에서는 뭐가 움직이냐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이런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전자 이동 시 전체 전하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하량을 구하는 거니까 Q야. 근데 뭐가 이동했냐? 전자가 이동을 한 거니까
전자 하나당 전하량에다가 이동한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 전체 이동한 전하량이 나온다서 Q는 N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단위는 쿨럼. 이것도 이제 간단한 공식이니까 시험에 안 낼 것 같지만 점수 주려고 이걸 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 하나당 전하량 이거 외우고 있습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송. 이 N이 뭐냐면 이동 전자 개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간단하게 냅니다. 전자가 단위 시간 동안 10개 이동해 갔다. 총 이동한 전하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전자 하나당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송. 10개 이동해 갔으니까 곱하기 10 해주면 총 이동한 전하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 주려고 이런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틀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문제를 내잖아요. 시험 문제 과목별로 이제 20개를 내는데 난이도를 뭐 조정한다고 해서 상, 중, 하로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하급 문제를 5개 냅니다. 이렇게 공식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 이런 문제를 5개 정도 냅니다. 조금 공부해서 맞춰라 하는 게 한 10개 정도를 냅니다. 그다음 너 틀려라고 내는 게 한 5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를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15개 맞힌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 공채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기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7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손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리라고 냈는데 막 이거 억지로 이제 맞히겠다고 이거 공부하고 계시면은 뒤에 거를 다 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가 이제 11일 안에 이 한 과목을 통째로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거 상급까지 다 해결을 하려면 10일 안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한 40일 정도 주고선 회로를 가게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상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사시험 그렇게 날짜가 길게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한 중급까지만 하시는 거죠. 괜히 이런 거 손대실 필요는 없어서 버려야 돼요. 그냥 문제 풀이로 딱 봤더니 막 한 페이지 걸쳐져 있는 문제를 막 자기가 풀어서 1분 안에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버리시고 그냥 중급 정도까지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에서 이런 문제 냈는데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지. 막 어려운 문제를 찍어갖고 운 좋게 맞히고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리라는 건 틀리고 맞히라는 것만 좀 정리하셔도 75점 이상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야. 괜히 어려운 것까지 손대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 별표 친 것들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 문제상에서 주어지면 좋지만 안 주어지면 자기가 외우고 있어야 갖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1회 때도 써먹었던 숫자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전류와 전압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전류에 대한 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전류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선에 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했을 때 이 암페어 개념이 뭐냐. 그 암페어 개념을 한번 간단히 써보는 겁니다. 그럼 이 전류도 거기 직류하고 교류 두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그냥 직류에 대한 걸로 그냥 간단히 외워본다면 이런 겁니다. 전류가 뭐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를 간단히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저렇게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의 크기를 줄여서 우린 전류라고 얘기한다. 그럼 저 말이 뭐냐? 그저 풀이를 해보는 거죠. 우리 어떤 정의를 내릴 때 이 단위자를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단위 시간이잖아요. 이 단위자가 붙으면 유닛, 1을 기준하라는 얘기야.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가 기준해서 세컨입니다. 곧 1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그럼 1초입니다. 단위 전하 그럼 1쿨럼이야. 단위 길이 그럼 1m입니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하량입니다. 그럼 Q. 단위는 쿨럼이지. 그래서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그 크기를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류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류값이 적다라는 얘기 뭐야?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 적게 이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크기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말로 써놓은 거고요. 우리가 5A다 15A다 어떤 수치화 시키려면 뭔가 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직류에 대한 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직류는 문자를 쓸 때 대문자로 쓴다 그랬어요. 그 대문자 I라고 쓰고요. 기본 단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콜럼,
퍼, 세크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단위 이게 두 개짜리 쓰려니까 번거롭잖아. 한 대 묶어서 암페어다 해서 A라고 써준다라는 얘기에서 두 개의 단위는 같은 단위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그럼 직류에 대한 전류 I를 구해라. 지금 방금 정의 써놨네.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의 크기잖아요. 그럼 전체 이동한 전하량 Q를 전체 이동 시간으로 논아주게 되면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 나오면서 T분의 Q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 어떤 도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세크 동안 전하가 이동해 갔어요. 근데 몇 쿨럼 이동했냐? 10쿨럼 이동해 갔대. 그럼 2초 동안 10쿨럼의 전하가 이동을 했답니다. 그럼 1초 동안 몇 쿨럼 이동해 간 거죠? 5. 그래서 전체 전하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 나오면서 T분의 Q입니다. 그럼 T는 그대로 쓰고요. 전자가 우리는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럼 전자 하나당 전하량에다가 이동한 개수로 곱해주면 총 이동한 전하량이 나와서 Q는 N입니다. 그럼 단위는 Q, 전하의 쿨럼. 나눗셈이니까 퍼. T는 시간이니까 세크. 그래서 쿨럼 퍼 세크가 기준 단위야. 근데 단위를 두 개 쓰려니까 번거롭잖아. 그래서 한 대 묶어서 우리 A, 암페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회로에서는 잘 안 써먹는데 자기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거 물어봤었어요. 요거. 전자 이동 개수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 암페어는 단위 시간 동안 전자가 몇 개나 이동해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면 N으로 정리해서 숫자 넣었으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1은 이제 안 주어졌으면 이제 외워서 쓰셔야 되고 주어졌으니까 갖다 이제 적용을 했으면 되고서 단 뭐 전자 하나당 전하량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요번에는 근데 안 주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는 암기를 해서 쓰셔야 된다. 그다음 이제 거꾸로 이제 전기량 Q를 구해라 할 수도 있지. 그럼 T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IT네. 그럼 I는 전류니까 암페어. T는 시간이니까 세크. 묶어서 전하량이니까 쿨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전하량을 쓸 때 제가 쿨럼이나 암페어, 세크나 같은 단위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요 공식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이것도 전하량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Q는 N이도 전하량 구하는 공식이야. 둘 다 전하량 구하는 공식인데 어느 때 이거 쓸 거냐, 어느 때 이거 쓸 거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 보고 시정을 하셔야 돼서 이동 개수를 주면 Q는 N이 갖고 하시는 거고 전류하고 시간을 주면 뭐 요 공식 가지고 푸셔야 돼서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공식을 자기가 골라서 자꾸 써먹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재작년에 나올 때 이걸 냈었어요. 근데 점수 주려고 이걸 냈는데 틀려버렸네. 왜 틀렸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냈었답니다. 문제가. 전류 I를 줬는데 5A 줬답니다. 근데 시간을 줬는데 10분 줬어. 그때 전기량 Q를 구하랍니다. 쿨럼. 그 다음에 사지선다잖아요. 그래서 4개가 있었대. 1번 50, 2번 500, 3번 3000, 4번 3600.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왔더랍니다. 그럼 저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거 공식 간단하네. 그래갖고 그냥 풀었대요. 이런 식으로 풀었답니다. 전류하고 시간을 주고 전기량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선에 5A 전류가 10분간 흐를 시 전기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기량 Q는 I는 T분의 Q니까 Q는 IT지. 그럼 전류의 단위 뭐다? 암페어. 시간의 단위 뭐다? 세크. 묶어서 전기량이니까 쿨럼이지. 전류에다 시간 곱하는 거다. 그래서 전류 5 썼답니다. 시간 10분 썼대요. 둘이 곱해갖고 50 찍었답니다. 이게 찍었어요. 그럼 맞은 게 틀린 거 이거. 틀린 거잖아. 만약에 이게 50이라는 숫자가 없었다면 뭔가 잘못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다시 풀어봤을 텐데 그냥 단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바로 그냥 50 찍어버리고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 그냥 뭐 점수 주려고 너 맞춰라 했는데 틀리고 나온 거지. 남들 다 맞추고 나는데 자기만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류 5A 기준 줬죠? 10분이잖아요. 근데 시간은 뭐다? 초 단위가 항상 기준이야. 그럼 1분은 몇 초? 60초. 그럼 여기다 곱하기 60을 하셔야 돼. 그럼 5, 6에 3, 300에다 10 곱했으니까 3000이지. 그럼 답은 몇 번 찍어야 돼? 3번 찍어야 맞는 거가 되잖아요. 어려워서 틀리는 거는 누구나 틀리니까 상관없어요. 아까 전에 상급 되는 건 다 저 사람도 틀리고 나도 틀리니까 상관없네. 똔똔이니까. 근데 이거 맞히라고 낸 건데 자기만 틀리고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단위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글자하고 단위를 좀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글자를 모르면 공식을 써놓고서도
대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아, 전하량 그럼 Q라고 쓴다라는 거, 시간 그럼 T라고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I 그럼 전류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들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건 이제 직류에 대한 거고요. 시험에서 이제 교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 교류. 그럼 교류에 대한 전류는 소문자로 쓰라 했으니까 소문자 I로 쓰고요. 단위 똑같아. 쿨럼 퍼 세크. 묶어서 암페어. 그럼 교류에 대한 전류 I를 구해라 그러면 교류는 이제 변화잖아요. 그래서 변화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화율이 곧 미분 형태입니다. 그래서 D자가 붙어서 D, T분의 DQ다 그럽니다. 단위는 똑같아요. 저 Q, 전하량이죠. 나눗셈 퍼, 저 시간이니까 세크. 묶어서 암페어야. 그랬을 때 이 D라고 밑에 뭐에 붙어 있으면 변화율을 해라 구하라니. 변화율. 그럼 변화율을 다른 말로 쓰면 기울기입니다. 또 다른 말 뭐 경사도도 되고. 그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건 뭐냐면 미분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했느냐,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율을 구한다는 얘기가 곧 미분해라 하는 얘기다라는 거서 T에 대해서 미분시켜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전기량 Q를 구하래요. DT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그 다음 여기다 인테그라 S자를 길게 느려뜨렸으면 적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분기호입니다. 적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럼 단위는 전류에다 시간 곱한 거니까 암페어 세크. 묶어서 쿨럼이야. 그래서 교류에 대한 전류와 전기량 구할 때는 미적분의 형태를 띱니다. 그럼 회로에서는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제 문제 1번 있을 거예요. 예제 문제 1번. 예제 문제 1번에 보면 전류 I 값을 줬는데 T, 시간의 함수를 줬어요. T의 함수. 그러면 시간의 함수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교류를 준 거예요. 교류. 그러면 교류에 대한 전류를 주고 전기량 구하는 거 이렇게 적분해서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적분 또 공식 외워야 되겠네. 힘드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뭐야 시험장 갈 때 계산기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하도 좋아져갖고 이 적분 기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가르쳐 드릴 건데 나중에 이제 계산기 보면 버튼에 이제 좌측 상단에 뭐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이 적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딱 눌러갖고 이 가로 안에다 구간과 함수를 넣어서 계산기 두들기면 지가 알아서 숫자를 계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굳이 공식 안 쓰셔도 상관은 없었는데 적분을 사용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뭐 계산기를 누르더라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기 써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전류를 시간의 함수를 주면 변하는 거니까 교류구나. 그럼 전기량을 이렇게 적분해서 적분 버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다. 그것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에서는 이제 회로에서는 요 문제를 내고요. 자기학에서 이제 직류 파트다 보니까 저걸 시험 문제를 내고서 직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크기만 가지고 곱셈 나눗셈 하시면 되는데 교류는 이제 변하다 보니까 미적분으로 계산하게끔 돼 있는데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다. 요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